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이더리움이 3일 연속 양봉을 유지해주면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제야 4시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암호화폐 시장은 누가 주도를 하죠? 미국에서 주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늦은 밤이나 이제 새벽 정도의 시장의 방향이라는 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떨어졌을 때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오전이나 오후까지는 이더리움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잘 버텨줬는데 꼭 새벽만 되면 떨어지는 경우 많이 겪어보셨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밤에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근데 새벽에 더 말아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의 제대로 된 방향, 진짜 방향은 언제 나온다? 새벽에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양봉을 유지해주고 있지만서도 저녁이나 밤이나 새벽 정도에 일부 소폭 반납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새벽 시간대 방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거든요. 바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 PCE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건 물가 지표들은 이제 FOMC 금리 결정에 있어서 또 중요한 데이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라는 게 확실하게 또 중요해요. 근데 이 결과값이 무조건 좋게 나옵니다. 100% 확신을 갖고 보기는 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 데이터가 발표하기 전에는 항상 등락이라는 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된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서도 제 생각에는 이 결과값은 괜찮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보시게 되시면 우리가 테더 도미넌스를 하나 빠뜨리고 보면 안 되겠죠. 이 테더 도미넌스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장의 저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이자 이 테더라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금과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지표, 이 차트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현금화를 많이 하고 있구나. 반대로 떨어진다는 것은 알트코인들을 매수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주봉상 흐름으로 보셨을 때 이전에 맞았던 저항 구간들이 딱 맞게 되면서 현재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일봉상 흐름으로 보시더라도 이더리움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알트코인의 대장이 바로 이더리움이죠. 근데 차트를 보니까 어떤가요? 테더 도미넌스와 이더리움의 차트가 상반된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을 하든 우리가 단타를 하든 간에 알트코인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런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더 도미넌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는지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셨을 때는 빨간색 선과 검은색 선, 단기 이평선 라인들을 이탈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완전하게 이탈했고 제가 좀 이따가 PC 데이터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락과 동시에 단기간에 다시 한 번 더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틀 동안 해가지고 알트코인 반등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또 20에서 또 30% 이상씩 급반등이 많이 나와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트코인들 반등이 또 강하게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서 알고 지금 접근을 하게 된다면 또 그만한 수익을 또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모나드 토큰이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롬바드 기억나시죠? 롬바드도 지금 또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코인들을 우리가 또 왜 어떤 코인들이 또 급등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코인들까지 제가 단타로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 영상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롬바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모나드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봐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에 대한 단기적인 흐름들이에요. 이더리움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테더 도미넌스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알트코인들 전체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현재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고요. 그 다음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에요. 근데 이 PC, 자,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지금까지도 정말 안정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 가능성과 확률을 확 높여줄 수 있는
아마 데이터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해서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이런 물가 데이터들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게 되시면 여기 초록 색깔 보이시죠? 이 초록 색깔이 PCE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11월 달, 자 10월 달치를 보셨을 때는 10월 30일자로 보시면 PCE 인플레이션은 2.86%, 코어 PCE는 2.788%죠. 이 정도 수치면 되게 안정된 흐름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 11월 달치도 보면 거의 변함없이 2.788%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 자체는 현재로서는 되게 안정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잡기 위해서 금리나 기대감이라는 게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은 어떤 흐름들을 또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아직 지표 발표 전이니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좀 더 음봉을 띄고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495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도 이더리움이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2월 언제죠? 12월 11일에 FOMC 금리 결정이 있게 되고 그 전까지 이더리움이 한번 강세를 보이고 금리 결정 날까지 잘 버텨주고 있다가 재료 소멸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지루한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까지 해서 떨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를 해보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단타를 해보면 좋을까요? 어떤 걸로 또 단타를 해보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더리움이 급등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코인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현재 시장의 수급에 대한 흐름들, 여러분들 순환매라는 말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시장이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급락을 보이고 다시 반등을 보여줄 때 어떤 코인부터 가장 먼저 반등을 보이나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코인이에요. 뭘까요?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에 악재가 하나 있죠. 아직 해소되지 않는 악재가 있어요. 자, 그게 뭐죠? MSCI 편출 문제예요. 이거는 12월 31일에 이제 결정이 되고 1월 15일에 최종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MSCI 리밸런싱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비트코인 쪽으로도 강하게 수급이 쏠리면서 반등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 2인자인 이더리움 쪽으로 더 강하게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자체가 불확실성이 아직까진 남아있다 보니까 현재 전체적인 수급은 레이어 1,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죠? 레이어 1이에요. 레이어 1 쪽이 다 올라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뭘까요? 뭐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 그리고 이제 뭐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준 메이저급, 그리고 각종 코인별로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그 다음에 움직인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레이어 2 솔루션도 있고요. 레이어 3 솔루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레이어 1. 그러면 우리가 레이어 1 안에서도 이더리움, 지금 이더리움을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레이어 1 안에서 또 유망한 게 하나 있죠. 바로 모나드 토큰이에요. 모나드 토큰. 그래서 모나드 토큰은 좀 더 내릴 때 제가 타점을 구독자방에서 잡아드릴 건데 어떻게 잡아드릴 거냐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모나드 토큰 내려오면 잡아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에서 이제 보시면 매수를 미리서 걸어두시면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 항상 이렇게 타점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롬바드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막 급등을 보여줬잖아요. 그쵸? 이게 영상이에요. 영상. 그리고 제가 내려왔을 때 자리 잡아드렸었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잡아드릴 거니까 이제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구독자방은 계속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나드 레이어 1 블록체인에서 제가 다시 잡아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이제 베이스 코인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베이스라는 것은 레이어 2 솔루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베이스라는 토큰이 없어요. 이걸 사면 좋긴 한데 그래서 보통 보는 게 뭐냐면 베이스 쪽으로 항상 자금들이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 생태계에 있는 토큰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코인이 뭘까요? 바로 에어로드럼 파이낸스예요. 그쵸? 에어로드럼 파이낸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조금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다? 바로 980원 585원 구간들까지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에어로드럼 파이낸스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으시면 이제 힘드시니까 구독자방에 알람 뜰 때 여러분들이 매수 추천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고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어로드론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생태계에서 1등 코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전에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줬던 만큼 이런 수급 자체가 탄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을 때 못해도 1120원에서 1160원까지 급등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 수익 챙겨가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롬바드 같은 경우에도 벌써 몇 퍼센트죠? 10%.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롬바드 말고도 모나드 토큰도 오늘 16% 수익이 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갈 때 이제 적어도 5에서 한 8% 정도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막 100%, 뭐 1000%, 뭐 이런 식으로 막 요행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정석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니까 큰 수익보다는 우리가 확률상 높은 코인으로 해서 수익을 조금씩 꾸준히 챙겨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코인들로 단타를 해보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구독자방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